일본은 작은 가게들의 경쟁력이 강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죠. 일본의 작은 가게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가게들을 대를 이어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유명 창업 컨설턴트인 저자가 작은 가게 경영이 활발한 일본의 성공 사례와 경영 비결을 이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도미타 히데히로 지음, 토트 출판, 손님이 줄을 서는 대박가게 만드는 비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작은 가게 경영자가 오해하기 쉬운 경영자의 10가지 착각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업계의 상식은 세상의 비상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제껏 믿어왔던 의심할 여지 없는 상식을 먼저 의심해보기 바랍니다. 잘 되는 가게로 바꾸기 위한 힌트는 업계의 비상식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경영의 상식, 업계의 상식에서 먼저 벗어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적자 가게 경영자의 10가지 착각. 이제껏 당신의 상식이 문제였다. 가게 경영의 10가지 큰 착각. 착각 1. 작은 가게는 상권을 줄여서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해야 한다. 착각 2. 뒷골목에 있고 역세권에서 먼 가게는 안 된다. 착각 3.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착각 4. 수익 확보를 위해 구매비나 인건비를 삭감한다. 착각 5. 원가율과 인건비에는 업계의 평균치가 있다. 착각 6. 아르바이트생은 책임감이 없다. 착각 7. 전단지를 제대로 만들어 돌리면 손님을 모을 수 있다. 착각 8. 매뉴얼대로 하는 손님 맞이에 기뻐할 손님은 없다. 착각 9. 가게를 오픈할 때는 떠들썩하게 선전한다. 착각 10. 자금이 없으면 대박 가게로 바꿀 수 없다. 먼저 착각 1. 작은 가게는 상권을 줄여서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간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일에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정말 맛있는 튀김 요리점이 제가 사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살면서도 튀김 요리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그 친구는 우리 집에서 전철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살면서도 한 달에 2~3번은 이 가게에 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가게와 상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고객들 중에도 먼 번화가에서 입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찾아오는 네일아트 숍이나 미니홈피로 일본 전역에 화제가 된 해산물 덮밥 식당 사장님이 있습니다. 소규모 가게에서는 상권을 축소해 판촉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손님이 왜 내 가게를 찾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한 다음 가게의 장점을 살려 손님을 모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의 소개가 많은 가게라면 소개 손님에게 주는 혜택을 강조한 전단지를, 쇼핑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들르는 손님이 많다면 쇼핑가에서의 전단지 배포, 퇴근 후에 귀갓길에 오는 여성 회사원이 많다면 회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 영업에 힘을 쏟는 게 좋습니다. 상권을 축소하기보다는 가게의 독자적인 판촉 수단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게에 오는 손님을 더 잘 오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죠. 착각 2. 뒷골목에 있고 역세권에서 먼 가게는 안 된다. 상권에 이어서 입지 조건이라는 키워드에도 소규모 상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입지 조건에 관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의 1층이 이른바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최적의 입지에 개점하는 것 또한 대기업 특유의 마케팅 수단입니다. 최적의 입지는 지역 손님들에게 편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손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개점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물량 광고, 미디어 광고가 가능한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소규모 가게는 타산을 맞출 수가 없죠. 작은 가게가 최적의 입지에 문을 연 경우 무엇보다 고정비,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웬만큼 매출을 올려도 모두 임대료로 사라질 판이죠. 상가 건물주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게를 운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가게 경영자들이 가장 머리를 싸매는 손님 모으기입니다. 아무리 최적의 입지에 가게를 냈더라도 손님이 저절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최적의 입지 조건은 주로 번화가에 많아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손님들을 가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가게 존재를 알려야 하는데요. 가게 주변마다 주택이 많은 곳이라면 집집마다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붙일 수 있지만 번화가에 있는 가게에서는 오로지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택단지라면 전단지를 10,000장 정도 돌릴 수 있지만 번화가에서는 1,000장이 고작이죠. 배포량의 차이는 그대로 손님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또한 번화가에서는 주위에 경쟁 가게가 많다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먹자골목처럼 비슷한 성격의 가게들이 모여 있어서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가게의 손님이 느는 경우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가게는 이 같은 최적의 입지에 개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역세권에 미용실이 몰려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은 역시 경쟁업소가 적은 지역에 개점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료가 높은 최적 입지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최적의 입지가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가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낮은 임대료, 높은 수익, 이것은 대박 가게의 철칙입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 10평 정도의 작은 이자카야, 일본식 선술집이 있는데요. 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고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는 매일 밤 대성황을 이룹니다. 경영 컨설턴트 입장에서 살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집 주위에 다른 이자카야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주택가라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간단하게 한잔하고 싶어도 10분 이상 떨어진 역 주변까지 나가야 하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기에는 10분 거리도 귀찮은 법입니다. 그래서 1분도 채 안 걸리는 이 가게로 모이는 것이죠. 가게 안에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의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님이 손님을 부르게 됩니다. 혼자서 조용히 마시기에는 마땅하지 않겠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이 술집은 소중한 쉼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게 경영에서 입지 조건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은 임대료와 손님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손님이 왜 가게를 찾는 것인지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착각 3.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작은 가게는 손님이 찾는 것만 지나치게 따지기 때문에 적자의 늪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행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데요. 유행에 편승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뭐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의견이나 욕구를 경영에 접목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손님에게 무한정 끌려가는 경우입니다. 손님이 원한다고 해서 가게 경영자가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대신 당신이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파는 이유를 손님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죠. 단순히 내가 좋아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요컨대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 전달 방법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담긴 당신의 생각과 가게의 의도를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찾아야 할 첫 번째 대답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손님에게 전한다는 것, 이 자체가 매출 신장의 계기가 되고 가게의 브랜드 구축으로도 이어집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택가 한쪽에 조그만 장난감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플라스틱 장난감이 판을 치는 가운데 나무의 따뜻한 온정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무 장난감 전문점을 차린 것입니다.
사장님은 우선 나무 장난감의 장점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좀처럼 가게 경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불안이 일었죠. 역시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인기 많은 장난감을 취급해야 하는 걸까 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 사장님은 정기적으로 가게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자녀의 양육 상담, 나무 장난감이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등 나무 장난감의 소개와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등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유치원 앞이나 주택가에서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접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역 주민들은 내내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경영이 곧바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행동은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무 장난감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이나 부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에는 차츰 친구의 출산 선물이나 지인의 자녀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주문이 늘어났죠. 장난감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저 또한 선물은 이걸로 해야지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나무 장난감 가게가 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가게 사장님의 마음이 손님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이것을 전하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가 경영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 유행을 만들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각오로 가게 경영에 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착각 4. 수익 확보를 위해 구매비나 인건비를 삭감한다.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매출을 올리든가 비용을 줄이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 가게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데에 혈안이 되기 쉽다는 점이죠. 매출 신장보다 경비를 삭감하는 편이 훨씬 손쉽고 결과도 빨리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비 삭감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직원들의 급여나 상품, 서비스의 원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과도한 경비 삭감은 직원과 당신의 가게를 지탱해주는 거래업체의 동기부여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할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경영자인 당신 자신, 그리고 직원, 거래업자 모두가 힘을 모아 매출을 올리는 방향, 즉 손님을 늘리고 1인당 구매액, 손님이 한 번에 방문해서 구입하는 총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슬픈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어느 미용실이 견디다 못해 가게의 경비 삭감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대료를 사정해서 조정하고 다음에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사장의 이러한 노력으로 미용실 사정은 다소 나아졌죠. 그런데 미용실 사장은 손님을 모으는 데 힘을 쏟을 생각은 하지 않고 비용 삭감에만 목을 매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남는 수익이 늘어나니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사장은 더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없는가를 찾더니 급기야는 직원 인건비와 펌어액, 염색제의 절감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줄어든 결과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원가를 절감한 결과 손님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었죠. 결국 과도한 경비 삭감의 결과 손님들은 떠나고 직원들도 하나하나 미용실을 그만두어 결국 미용실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의외로 많은 가게에서 일어나는데요.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경영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가게와 나를 위해 일하는 직원, 거래업자, 손님, 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과도한 경비 절감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가게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가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웃을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도미타 히데이로 지음, 토트출판, 가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였습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앞으로 창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게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